유튜브 하이 룩팍입니다. 오늘부터 격주로 블록체인 또는 인공지능 관련 강의를 올리려고 해요. 한 주는 강의, 또 한 주는 브이로그 이런 식으로 올릴 건데, 강의는 한 10분 정도로 짧게 짧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다루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영상이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인터넷 글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잘 다뤄주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 걸 참조하시도록 하고, 책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이 책, 블록체인 원리와 구현이라는 이 책, 블록체인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이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제가 이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서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몰라서 틀리는 경우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정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허수 배우잖아요. 중학교에서는 루트 안에 이제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배우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루트 마이너스 1은 허수를 다 배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수준에 맞고 그 시기에 맞는 그런 설명이 다 있었을 뿐이죠. 많은 가정을 내재하고, 제가 틀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뭔가 많은 가정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후자의 경우에는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개념을 확장해서 가정을 하나씩 철회하면서 좀 더 일반화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강의한 모든 내용들은 깃허브에 공개를 해두고 있습니다. 강의 영상 당연히 유튜브에 오픈돼서 올라가고, 강의에 쓰였던 이 자료들, PPT, PDF 이런 것들 전부 다 깃허브에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요. 여기 링크,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유튜브 댓글도 제가 확인을 할 거지만, 되도록이면 깃허브 이슈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빨리 드릴 수 있습니다. 깃허브에 재밌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좋으니까 나중에 저도 기회가 되면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다 보니까 What is 블록체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What is 블록체인에 대해서 할 거지만,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절차라든가 구조 등에 집중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자료들이 많고요. 대신에 블록체인을 좀 추상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기존 개념들이랑 좀 비교를 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자 할 거예요. 사실 그래서 What is 블록체인보다는 Y 블록체인이라든가 What makes 블록체인 스페셜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더 가깝겠죠. 크게 데이터베이스의 관점과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What is 블록체인을 다룰 건데요.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그 중에서도 트랜잭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블록체인은 리터럴리 그 블록의 체이닝이에요. 블록이란 건 이제 바디랑 헤더로 구성이 되고, 바디는 트랜잭션들의 리스트에 불과하고, 헤더는 메타데이터겠죠. 그래서 바디에 요약 정보도 들어있고, 이 블록이 언제 생겼고, 블록체인 프로토콜 버전은 몇이고, 이런 것들이 등록이 돼 있고요. 체이닝이란 거는 해시 함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현재 블록의 헤더에 이전 블록 해시라는 필드가 있어요. 그 이전 블록 해시는 말 그대로 이전 블록의 헤더의 해시 값인데, 그 필드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살펴보면 좀 더 정확한데요. 해시 함수를 통해서 이전 블록 n이라고 할게요. 이 블록 n에 블록 헤더 필드를 인풋으로 해서 해시 값을 구해요. 해시 값을 구하고요. 그 해시 값이 현재 블록 n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이 블록 n 플러스 1에 이전 블록 해시 필드에 그 값이, 해시 값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엔 이 이전 블록 n의 요약 정보가 이 블록 n 플러스 1, 현재 커런트 블록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트랜잭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되게 여러 학문을 기반으로 형성된 학문이에요. 네트워크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암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해 블록체인이 만들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들이 그대로 쓰입니다. 트랜잭션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쓰이던 용어인데, 본질적으로 블록체인은 데이터베이스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사용이 자연스럽겠죠. 트랜잭션이랑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호작용 및 작업 수행의 논리적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통적인 그런 DBMS는 트랜잭션에 대해서 ACID, exceed 속성들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이제 A, C, I, D가 키워드의 앞글자인데요. 첫 번째 A는 원자성입니다.
트랜잭션과 관련된 작업이 모두 수행되거나 아니면 아예 모두 수행되지 않음을 보장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금이체를 생각을 해보죠. 자금이체의 경우에는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A라는 계좌에서 돈이 나갔는데 B라는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A가 B한테 돈을 보내는 송금을 했는데 A에서 나가고 B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하거나 A의 돈이 성공적으로 B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실패하거나 A의 돈이 B로 가지 못했거나 이 둘 중 하나의 상태로만 있어야 합니다. 다음인 일관성은 트랜잭션 처리 이후에도 그 DB는 일관성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무결성을 해치는 트랜잭션은 중단돼야 된다는 거고, 예를 들자면 모든 계좌의 돈은 0원 이상이어야만 한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 제가 뭐 예를 들어 150원이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1000원을 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한 트랜잭션은 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된다, 수행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애시드에서의 일관성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일관성이랑 약간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같은 시점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이 같아야 된다, 뭐 요게 이제 통상의 일관성 개념이라고 하면은, 애시드에서는 트랜잭션 수행이 규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니까요.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인 고립성은 이제 한 트랜잭션을 처리하던 도중에 다른 작업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성질이고요. 트랜잭션 외부에서는 중간 단계 상태를 읽을 수 없다. 트랜잭션에 관련된 작업들이 여러 작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계좌 이체를 송금을 예로 들자면 A라는 계좌에서 돈을 빼내고 B라는 계좌에서 돈을 더해주는 이런 과정들, 일련의 작업들이 있는데, 이 작업 중간중간에 상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 A에서 돈을 뺀 상태, 그리고 B에서 돈을 더해준 상태, 이렇게 중간 상태가 있겠죠. 이 중간 상태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다가 고립성입니다. 직렬성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러 트랜잭션의 처리 결과가 순차 처리했을 때와 같다. A에서 돈을 빼내고 B에 돈을 넣어주는 게 병렬적으로 사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A의 돈을 빼냄과 동시에 B의 돈을 더해주는 이런 동시성을 좀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주든 말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여러 트랜잭션들의 처리 결과는 순차적으로 처리했을 때랑 같아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직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구성인데요. 이거는 성공적으로 처리된 트랜잭션 작업은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반영돼야 된다 라는 속성이고요. 얘도 지켜져야만 안전한 트랜잭션 처리를 보장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엑시드 속성은 트랜잭션이 안전하게 처리되고 DB에 잘 반영됐다라는 뭐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쓰이는데, 물론 얘네들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TPS라고 해서 초당 트랜잭션 처리량이라는 수치를 예로 들자면, 엑시드를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면은 TPS가 떨어져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고립성, 그 속성이 조금 이제 성능 하락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들에서는 성능이 또 어쩔 수 없이 지켜져야 되니까 성능을 위해서 엑시드를 유연하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베이스라는 속성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분산 시스템에서 좀 더 이제 중시하는 그런 속성들을 정리한 겁니다. 아까 살펴봤던 엑시드와는 좀 대조적으로 일관성과 고립성을 조금 희생을 해요. 그걸 희생하는 대신에 가용성과 성능을 중시하겠다. 요게 이제 베이스의 속성의 특징이고, 기본적으로 가용한 basically available 이라는 게 첫 번째 속성입니다. 다수의 저장소에 어떤 데이터의 복사본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 걔네들을 가용하기가 쉬워지겠죠. 어떤 이미 저장소가 장애 상황에 처하더라도 접근이 가능해지고요. 대신에 가용성은 오르는 대신에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선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당연히 들겠죠. 왜냐하면 여러 저장소에다 데이터를 이제 복사해서 저장해 놨으면 어떤 한 저장소에서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다른 저장소에게 다 전파를 해줘야 되니까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해주려면은 어느 정도의 또 코스트가 또 들게 됩니다. 베이스에서는 그런 일관성보다는 가용성을 좀 더 중시해서 이런 방법을 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스테이트인데, 유연한 상태 하에서는 데이터들이 일관성보다는 가용성을 좀 중시하기 때문에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복사본들이. 그리고 시스템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데, 심지어 입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알아서 데이터의 스테이트가 좀 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일관성이라든가 엄격한 거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그런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궁극적 일관성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궁극적 일관성은 뭐 어떤 한 서버에서의 변경사항은
무조건 전파가 돼야 돼서 그 전파된 게 언제 도달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일관성을 갖는다. 이게 바로 궁극적 일관성입니다. 엑시드랑 베이스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고요. 사실 이 속성들이 엄격하게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속성들은 아닙니다. 중간 영역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여기 표에서는 초록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그 중간 영역에 해당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엑시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에 적용을 하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NoSQL 분산 시스템 뭐 이런 데 많이 쓴다, 이런 속성들을 많이 중시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블록체인 트랜잭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콜라. 블록체인에서 역시 상호작용 및 작업 수행의 논리적 단위예요. 그래서 모든 블록체인 상의 활동은 트랜잭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추상적인 관점에서 트랜잭션은 블록체인의 스테이트 변화를 야기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을 내포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 그림으로 살펴보자면 이런데, 사실 이렇게 모든 블록체인의 각 블록마다 상태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UTXO 구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명시적인 상태는 없어요. A 얼마, B 얼마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상태를 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치만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이제 블록체인들은 저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UTXO 구조더라 할지라도 어떤 특정 시점, 어떤 특정 블럭에서 각자의 상태를 다시 연산을 통해서,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스테이트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스테이트가 있다고 했을 때 트랜잭션은 블록의 상태 변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민서가 상현에게 200을 전송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 계속 예시로 들었던 계좌 송금 이그젬플이죠. 민서의 잔액을 200 빼고 상현의 잔액을 200 증가하는 걸로 이 두 개의 작업으로 스테이트를 올바르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근본적으로 분산 시스템이다 보니까 베이스에 가까운 특성을 좀 보이겠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용할 거고요. 노드들은 각자 원장이라고 하는 이 레저의 복사본을 가집니다. 그리고 일부 노드가 장애 상황에 있더라도 서비스는 작동을 하죠. 소프트 스테이트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떤 각 노드들이 저장하고 있는 원장은 일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포크 상황이라던가, 악의적인 노드들은 자기 공격을 위해서 다른 스테이트를 들고 있을 수도 있고 등등등 상황이 있는데, 하지만 궁극적 일관성에 의해서 모든 변경사항은 전파되고, 일관되지 않은 상태는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합의를 하기 때문에 점차 하나의 상태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궁극적 일관성은 트랜잭션과 블록은 어쨌든 송신자로부터 다른 노드들에게 브로드캐스트가 되므로 상태가 일시적으로 비일관적일 수 있지만 직간접 참조하는 블록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파이널리티, 완결성이 부여가 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일관성을 높은 확률로 보장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런 궁극적 일관성에 의해서 트랜잭션이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엑시드에 좀 더 가까운 특성을 보이게 되고요. 엑시드의 특성이 이제 트랜잭션이 안전하게 처리됨을 보장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강한 고립성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는데, 블록체인의 트랜잭션들은 블록에 담긴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직렬적으로 수행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작업들 역시 직렬적으로 수행이 되게 되죠. 병행 수행 역시 좀 보수적으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들은 전부 다 순차적으로 수행이 되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월드 컴퓨터지만 싱글 스레드 월드 컴퓨터라고 하잖아요. 스레드가 하나인 그러한 특성을 많이 띱니다. 이전 트랜잭션이 수행되기 전까지 다음 트랜잭션은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트랜잭션들의 작업은 이제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현재 블록의 트랜잭션들은 그 다음 모든 블록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영구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블록체인 트랜잭션은 물론 그 프로토콜마다 그 필드가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from to amount fee 필드를 가지고 엑스트라 데이터 필드와 언제 만들어졌는지 타임스탬프, 이 사람이 보낸 게 맞는지 입증할 수 있는 시그니처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죠. 이렇게 트랜잭션이 생겼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칠게요. 10분 정도 한번 맞춰봤고,
이번 강의에서는 트랜잭션을 중점적으로 해서 블록체인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블록이라는 구조를 중점으로 해서 한번 블록체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itHub 링크, 요거 GitHub 링크를 통해서 이제 강의 자료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질문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는 브이로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